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출생률 떡락, 공포의 부동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출생률이 심각합니다. 현재 0.7명이 돼버렸어요. 올해. 그래서 출생률이 떡락이 됐다. 우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떡상이라고 그러고 급격하게 내려갈 때를 떡락이라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감소 그리고 출생률 감소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보고 있는데, 자, 인구수 한번 볼게요. 자, 인구수를 보니까 2021년을 정점으로 해서 인구가 이제 2020년부터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인구가 계속 증가했죠. 그래서 2021년 현재 인구를 보니까 5,182만 1,669명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출생률입니다. 출생률이 이제 너무나 낮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은 먼저 인구가 감소했던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일본 사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일본은 언제부터 인구가 감소했나요? 2006년도부터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일본에. 극대 양극화가 나타났어요. 극대 양극화. 이때부터. 자, 그때 양극화, 부동산의 극대의 양극화가 나타났는데 이 양극화가 얼마나 심했는지 중심가에 있는 무슨 조망이 좋은 아파트 그리고 중심가에 있는 상업지, 관광지의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게 되면은 빈집들이 널려나고, 네, 그리고 뭐 평당 아파트 한 채가 1,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늘어났어요. 부지기수가 증가해버렸다. 그래서 일본이 2006년도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 거기서 따라온 부동산의 극대 양극화는 대한민국도 내년부터 극대 양극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보시면 올해는 이제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올해가 지나야지 내년 상반기 때 합계 출산율이 나오는데 작년까지 0.83명입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지금 인구가 아니고 이 출생률이 급락을 해버렸죠. 대부분 출생률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생률이 늘어날 때는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2016년입니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인구가 출생률이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인구가 늘어났는 출생률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거는 2008년인가? 에서 2009년부터 출생률이 늘어났었는데, 자, 이때부터 출생률이 늘어났던 이유는 감세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뭐 출생률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네, 그런데 감세 정책을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하면은 주로 출생률이 올라가고, 왜? 내가 번 돈에서 내 지갑에서 세금을 들 나가니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2016년, 2017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증세 정책이 나왔죠. 증세. 그래서 이 증세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출생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급락을 출생률은 급락을 하게 됐다. 사례가 끼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기가 있는지 무슨 뭐 오미크론인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감기가 들려가지고 예. 자, 그러면은 올해 보시면은 이제 올해 2021년입니다. 2021년에는 예상되는 출생률이 0.7명. 심각합니다. 1명도 지금 보시면은 1명. 자, 이제 지금 여자 1명이 나올 수 있는 출생률이 1명이면은 인구가 이제 반토막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런데 1명이 안 돼요. 올해는 이제 0.7명이 되고 내년에는 0.6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 몇십 년 지나면 대한민국은 소멸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예요.
하나는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가 했던 정책은 무엇입니까? 네, 직접 지원입니다. 직접 지원. 모든 것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직접 지원했냐? 현금으로. 우리나라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하지 않죠. 중간에 공무원도 한번 거치게 되고 업체를 한번 또 거치게 됩니다. 중간에 다 해먹어요. 그래서 아이 한 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1명에 대해서 1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중간에 다 세죠. 실제로 지원받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 사례를 보게 되면은 현금으로 그냥 아이 낳을 때마다 그냥 돈을 바로 주고, 그리고 육아휴직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도 71만 원 정도 프랑스에 또 지원해 줬고, 모든 것을 현금으로 다 지원해 줬습니다. 현금 박치기로. 그러니까 바로 낳는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만 19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20세까지는 직접 지원을 계속 해줍니다. 현금을 매달. 그러니까 육아에 대해서 걱정이 육아 양육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죠. 33만 원인가? 아마 20세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출생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전 지역에서 프랑스가 출생률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요국 출생률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은 가장 낮았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사실은 최하위였습니다. 예,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1위가 돼버렸어요. 북한도 1.96명이고 미국도 1.87명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1.41명이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입니까? 0.7명. 전 세계 모든 340개, 350개 국가 중에 출생률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은 이유가 뭐니 해도 증세 정책이다. 그리고 직접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왜 지금 OECD 국가 중에 출생률이 1위가 됐을까요?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여자가 18세에서 밑에 있습니다. 여자가 18세에서 26세까지 독신이면은 방역 의무가 지어지는데 복무 기간이 21개월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애를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성들이. 이 기간 동안 애를 낳으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2.6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 우리가 과거에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서 효과를 봤던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프랑스 사례가 있었죠. 네, 프랑스 사례 1번. 네, 직접 지원입니다. 현금 직접 지원. 잔머리 굴리지 마라. 예, 그냥 바로 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71만 원 정도 지원하고 아이 한 명당 정부에서 20세까지 33만 원인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지원을 해줬습니다. 돈으로 그냥 현금 박치기로 계좌에 바로 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낳는 거죠. 예,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없는 겁니다. 국가에서 바로 현금을 지원해 주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례입니다. 애 안 낳으면은 군대 가란 겁니다. 군대 보내버리면 돼요. 바로 애 낳습니다. 바로 결혼합니다. 정신 바로 차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대한민국은 병행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시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1명당 출생률이 3명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돌봄을 직접으로 현금을 보내주고 군대 안 간 여성들은 이제부터는 무조건 바로 군대 보낸다. 3년 동안. 네, 최전방에 보내는 거예요. 최전방. 그리고 무슨 정보사 있죠. HID라든가 정보사들은 있습니다. HID 이런 거 부파공작원. 북한에 그냥 공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 안 낳으면은 바로 애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계적으로 두는 겁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이 한 명 낳으면은 이제 보시면은 아이 한 명 낳았다 그러면은 한 21개월 정도 복무 기간을 두는데 이거는 후방. 자, 후방으로 보내고 아이를 안 낳았다. 아이를 낳지 않았다 그러면은 최전방에서 뭡니까? 수색대라든가 아니면은 UDT라든가 아니면은 늦게 낳는다 이런다면은 HID에서
북파 공작원 북한으로 보내갖고 작전 수행을 하도록 만들면요, 아이 3명 무조건 낳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차별을 한다. 그것을 뭐 26세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한 30세 정도, 그래서 30세까지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에게는 북한의 공작원으로 보낸다.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 무조건 애 낳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계속 눈치 보기나 하고 여성단체들 뭐 어떤 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공존이 어렵겠죠. 그러나 당장 시급한 것은 부동산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어떤 혼란을 겪게 됩니까? 네. 떨어지는 아파트는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는 아파트는 또 5.5% 올라가고, 떨어지는 아파트는 2% 하락하고, 이런 양극화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겁니다. 일본처럼.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보시면은 외곽지 아파트들 보시면은 한국 돈 2천만 원이면 산다요. 좀 밑에 있죠. 한국 돈 2천만 원이면 도쿄 외곽 아파트 구입할 수 있대요. 그런데 도쿄 중심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오사카, 나고야에 있는 아파트들은 중심지, 상업지, 그리고 관광지, 조망권에 있는 아파트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큰일 났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평당 3억이에요. 평당 3억. 매매가 600억입니다. 매매만 600억. 예, 매매가 600억. 평당 3억.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이렇게 돼요. 이제 양극화가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는 아파트를 계속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아파트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 한번 보세요. 다른 아파트 보니까 뭐 지금 6억엔 뭐 그래서 지금 뭐 한 300억 되겠네요. 그러면 이 맨션이죠. 맨션만 그러냐? 그 주상복합 어떻게 된가 볼까요? 주상복합 보니까 네, 뭐 레지던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본은 특이한 특이해요. 아파트 맨션이 있죠. 맨션하고 아파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맨션 플러스 주상복합이죠. 상업지에 있는 거 주상복합인데, 이게 특이한 게 우리나라가 반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평당가라는 게 있습니다. 평당가. 평균 평당가는 보시면은 1억 5천이죠. 네. 1억 5천인데, 평수가 클수록, 네, 평수가 이상합니다. 평수가 클수록 평당가가 높아요. 우리나라는 평수가 작을수록 평당가가 높죠. 그런데 일본은 워낙 작은 집들이 많고, 그리고 대형 평수가 희소하다 보니까 평수가 클수록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이 두 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평수는 평당 2억 원이고 소형 평수는 평당 1억 5천입니다. 1억에서 1억 5천이에요. 우리나라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 그냥 뭐 보시면은 뭐 맨션이 아니고 뭐 주상복합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이제까지 보셨던 맨션 그리고 주상복합은 전부 다 나홀로입니다. 그러니까 뉴욕도 마찬가지로 다 나홀로 아파트죠. 그만큼 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우리나라처럼 대단지 아파트 못 만들어요. 땅이 워낙 없기 때문에, 워낙 귀하고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 못 만듭니다. 대한민국도 향후 저는 5년 이상 지나면은 대단지 아파트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당 1억 5천 정도인데 여기도 대형 평수입니다. 대형 평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2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2억, 평당 2억.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 실증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거 문제, 거기 따라서 가장 큰 이유가 출생률이 떡나가기 때문이죠. 그 출생률을 떡나가는 것들을 다른 국가들 사례를 보게 되면은 현금 직접 지원하거나 군대에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 해결이 되고, 만약에 지금 출생률 감소라는 부분, 떡락하는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인구 감소와 함께 나타났던 극단적인 양극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곽지로 갈수록 거의 지금 뭐 2천만 원, 1천만 원, 10억짜리 아파트가 1천만 원, 2천만 원 가버리고, 그리고 중심지, 상업지, 관광지에 있는 아파트, 조망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평당 뭐 지금 3억 원 간다. 네, 2억 간다, 3억 간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격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몰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